권성동이라는 이 인물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는 그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저도 텔레그램 많이 씁니다. 텔레그램이 뭐 보안상 이 카톡보다 더 이로운 점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보안을 요하는 그런 문자 주고받을 때는 텔레그램을 쓰기도 하지요. 저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습니다.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이런 정치인들 같은 경우 또는 기업에서 중요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뭐 쓰겠죠. 근데 권성동 이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그 문자가 노출돼서 국회 사진기자단에게 찍히는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보면은,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그 가운데 줄, 저게 이제 문제입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박규인이 달아졌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우리 당도 잘 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는 그렇게 딱 두 줄입니다. 근데 뭐 우리 당도 잘 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저 메시지야 뭐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밑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박균이 달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되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어제부터 쭉 달아놓은 댓글을 면밀하게 봤는데 권성동을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대통령까지도 이제 지청구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뭐 이참에 뭐 새로운 계기를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또 저 문장을 보면은 이 대통령이 자기 1인칭을 쓴 것이 아니라 제3자적 시점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제 오늘 아마 이번 주 내내 시끌시끌하고 와글와글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요점을 딱 명확하게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준석이가 대전에 내려가서 성상납을 지금부터 9년 전에 받았는데 2013년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른 그 징계를 받은 의원들보다는 더 가혹하게 당원권 징계를 6개월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의도에서 쫓겨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통령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징계를 받은 건 안타깝지만 징계를 하거나 말거나 이것은 당 내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심사를 한 다음에 징계를 내리는 것이고, 그게 대상이 당 대표든 일반 당원이든 아무튼 당 사무에 되는 것은 나는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일로 대통령의 일기장이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블라인드라고 해서 내부에 몇 사람들만 보는 그런 단톡방이 텔레그램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외부로 노출돼 버린 겁니다. 자기네들끼리야 만나서 뭐 밥 먹으면서 완전 비공개로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뭐 못할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보는 데서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하물며 당대표에 대한 나라님 생각 뭐 이렇게 저렇게 그 당뇨들이 공유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대통령이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내부 총질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권성동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3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제로 한다면은 벌써 팀에서 방출됐어야 될 그런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정치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비키니 외국인 노란머리 비키니 사진 보다가 들켜가지고 그때 아주 곤욕이 치렀던 그 장본인이 권성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검수 완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벌였다가 그것이 전부 다 빠꾸오라이 되는 바람에 첫 번째, 옛날에 비키니 사건은 뭐 그렇다 치고 검수 완박에 관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완전히 일을 그르치는 바람에 아주 그냥 뭐 안팎에서 이 원내대표 역량이 맞아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죠.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에 강릉에 있는 자기 지역구의 지인의 아들을 갖다 심은 겁니다. 그렇게만 했나요? 구급 공무원 어쩌고 저쩌고, 구급 공무원보다 뭐 봉급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구급 공무원 7급을 원했는데 보니까 구급 공무원이었더라. 그래서 구급 공무원을 아주 하대하는 듯한. 그리고 뭐 최저임금보다 겨우 10만 원 많은데 강릉 촌놈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뭐 인사 추천, 좋은 말로 해서 인사 추천을 해서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니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이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통령실 인원은 충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제원이를 뭐 압력을 넣었다느니 7급을 원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9급이라느니 뭐 최저임금에 겨우 10만 원 높은데 그것으로 어떻게 사냐느니 매를 버는 겁니다. 매를 버는 거. 되로 먹을 욕을 말로 그것도 한 말이 아니라 서너 말 그냥 욕을 먹는 그러한 어이없는 일을 저질러 왔던 인물이 저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검수완박에 관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 그르친 것 첫 번째 원 스트라이크, 두 번째 대통령실 사적 인사 추천 논란 이것이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 이번 죄가 제일 크지요. 스트라이크 3번 먹으면 당연히 아웃돼야죠. 그와는 별도로 이준석이 내부 총질을 일삼았던 당대표 그 말은 맞지요. 그 여의도에서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이준석은 단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단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을 본질적으로 비판한다든지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파고든다든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이 입만 열면 전부 다 국민의힘 내부 문제입니다. 이준석의 입은 국민의힘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정치라는 게 갈등이 없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입만 열면 그 내부의 지도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이것을 그냥 중계방송을 해요. 저 스포츠 캐스터나 똑같습니다. 하루에 라디오 방송 한 3개쯤 나가고 텔레비전 방송 하나 뭐 나가갖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서너 개쯤 방송을 나가서 그 전날 저녁에 그 아침에 도대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는지를 그냥 중계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의 입은. 그것을 내부 총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본다면 언필칭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권성동을 이렇게 좀
추워주고 격려한 그런 멘트죠. 야, 당대표 바뀌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 정말 사람 바뀌니까 아주 달라졌더구나. 이건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성동 대행을 칭찬해 준 겁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바뀌고 나니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어? 국민의힘이 달라졌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고심 끝에 내린 생각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라고 한 부분,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부적절했다고 저는 봅니다. 일국의 최고 지도자의 마음은 저렇게 함부로 허투루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끝까지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법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끝까지 그것을 심중에 담아두어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도어 스태핑을 하게 되면 기자들이 당연히 이걸 물어봤겠고, 이제 밤새 고심을 했을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면은 뭔가 앞뒤 줄거리가 좀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얻어 들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오늘 도어 스태핑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제 민생회의 제4차였죠. 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근데 그 회의가 이른 아침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 도어 스태핑이 없었습니다. 내일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대통령 일정이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지방 멀리 내려가야 될 그런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한 오늘 내일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일제히 집중 포화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왜 안 그러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건수만 걸려라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요, 저런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휴대폰에다가 필터를 깝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보는데 이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해명을 했다고 그래요. 최근에 휴대폰을 바꾸는 바람에 미처 필터를 깔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 찍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 봤자 뭐합니까? 이미 일은 커질 대로 커졌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서 경악했다. 이런 말도 했고,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도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말도 대통령의 말로는 참 저렴하고 가볍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겨우 한 달 전에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느냐. 나 뜨겁기 그지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에 나왔는데요. 권성동이 이 휴대폰에 있는 대통령 메시지가 찍히게 된 것은 일부러 그랬답니다. 사람 마음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권성동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요. 사람 마음이야. 그러나 이제 그 국회 본회의장의 그 분위기를 오랫동안 경험해온 사람들에 따르면 그건 일부러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권성동은 이런 심리적 상황이 있는 겁니다. 당권, 자기가 직무대행까지는 얻어냈는데 당권에 도전 안 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안철수도 있죠, 김기현이도 있죠, 뭐 이준석이도 지금 호시탐탐 복귀의 기회만 노리고 있죠. 그 당권을 딱 자기가 움켜쥐었다고 생각하는데 대행이라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이때 권성동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 윤심이 나한테 있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못 믿는 것 같은데 자, 휴대폰 내가 보여줄게. 내 휴대폰. 내가 일일이 국회의원 돌아가면서 내 휴대폰 문자 봤어? 대통령이 보내신 거야. 근데 이럴 수는 없으니까 사진 찍히게 딱. 아침 11시쯤 11시 19분인가요? 대통령이 보낸 것을 오후 4시가 넘어서 또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상대편의 이름은 얼마든지 다른 이름으로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윤자만 써놓다는. 뭐 VIP 하다못해 아니면 그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면서요. 뭐 중마고라고 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발한 듯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사진 찍으니까 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윤석열이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한 것도 참 그렇네요. 예,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러는 게 아니고 한국말은 이름이 앞에 나오고 직함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걸 무슨 째를 내겠다고 또 저렇게 바꿔놨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부러 그랬을 것이다. 윤심이 나한테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의도가 있다. 권성동 대행이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과 이렇게 돈독한 관계다. 문자도 수시로 주고받는다. 이모티콘도 한다. 이런 것을 좀 과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뭐 증명할 길은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권성동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정말 대정부질문에 이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어서 정말 이뻐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권성동이 정말 믿음직스러워서 정말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칭찬해주고 싶어서 이런 걸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준석은 다시는 당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 이준석은 이제 끝이다. 이준석은 글쎄 뭐 당원 신분 유지하는 건 뭐 지금 당원이 아닙니다.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년 1월 달에 이제 그게 풀리면은 뭐 평당원으로 있는 것이야 내가 뭐라고 하겠나마는 당 대표로 이준석이 다시 여의도 당사에 돌아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권성동한테 보는 것이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본심이 드디어 드러났는데 보셨습니까? 뭐 이런 걸 올렸더군요.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네,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이나 권성동이나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통을 주는 인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금 울릉도에 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간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음 행선지는 대구랍니다. 이제 대구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 가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즉자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상당히 자제를 하는, 뭐 측근들이 그랬답니다. 윤석 보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갑자기 뭐 과격한 그런 메시지 절대 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자제를 해라. 그래야 네 몸값이 올라간다. 그랬다고는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가령 지금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수사의 결과가 곧 나올 그런 임시에 와 있는데, 만약 내부 총질이나 일삼던이라는 대통령의 심중이 밖으로 드러났다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합니까? 만약 이준석이 증거인멸 교사를 한 게 이 유죄의 혐의가 있으므로 그 유죄의 혐의를 담아서 기소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대통령과 경찰, 뭐 행안부 장관과 경찰 아주 뭐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데, 만약 이 관할 경찰서가 이준석은 유죄야,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면은 대통령이 영향을 받았다고 그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찰도 지금 아주 고민스러울 겁니다.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다 끝냈다가 오늘부터 야 이거 다시 검토해. 경찰청장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홀드.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내부도 부글부글 끓고 가령 지금 주로 뭐 이준석 키즈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생 국민의힘 대변인 또 대변인을 지낸 사람들, 나는 국대다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온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마음이 착잡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러니와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일절 지금 이제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고, 뭔가 대통령 본인이거나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등등을 통해서 뭐 얘기가 불언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